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교통사고 보상 이야기 23번째 과실상계를 기준으로 앞으로 이제 여러 편을 이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례를 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우선 오늘은 이제 총론에 대해서 과실상계란 무엇인가라는 이런 법적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과실상계는 그 자동차가 운행을 할 때는 서로 신뢰 원칙이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내가 자동차를 하는데 다른 교통 관계자가 교통 질서를 준수해서 운전할 것이라는 신뢰하에 운전하면 족한 것이지 그 사람이 교통 질서를 파괴하는 곳까지 위반을 하여 오는 곳까지 내가 예상하고 운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정설이고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상대방이 이제 교통 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이미 인식하고 있거나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이럴 때까지 신뢰 원칙은 적용할 수 있느냐? 판례 태도는 그럴 때까지는 신뢰할 원칙은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태도입니다. 우선 이제 피해자 과실을 보면은 피해자 과실이 있고 피해자 측 과실이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은 사리 변신 능력이 있는 일반인들, 이건 일반인들은 보통 초등학교 이상이면 사리 변신 능력이 있다라고 보통 판단을 합니다. 근데 피해자 측 과실은 피해자가 그 사리 변식 능력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유아나 소아나 뭐 심신상실자, 뭐 정신박약자라든가 이런 경우는 피해자 측 과실이라는 왜 나오냐면 그분들의 보호자의 보호 감호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 측 과실이 주어진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라고 해서 다 모든 사고가 같이 있을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차 대 차끼리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쪽 과실을 같이 구분을 하면 되지만 차와 사람이 다치는 경우는 차는 강자고 사람은 약자니까 이럴 때는 또 틀리겠죠. 그래서 아까 차 대 차인 경우에는 이제 보통 과실상계 기준이 되는 상대설을 적용을 하고 차 대인인 경우는 절대설. 쉽게 해서 피해자의 과실만을 단독 평가해야지 가해자는 강자이기 때문에 같이 대등한 위치에서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절대설이고 아까 상대설은 이제 차 대 차는 이제 서로 같은 입장이니까 차 대 차로서 과실상계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디테일에 들어가서 과실상계를 기본 과실이 정해지면 보통 우자부담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절대설이 적용되는 차대인의 사고라든가 큰 차와 작은 차의 사고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작은 차에게 좀 유리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륜차는 뭐 10% 과실을 뭐 감해 준다든가 뭐 차대차 큰 차와 작은 차인 경우는 5% 감해 준다든가 이런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다친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절대설로 사람인 경우에 그 중에서도 아주 우리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5%에서 10% 정도 그 피해자에게 과실을 더 인정을 감해주는 이런 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해의 기여도 피해자에게 법규 이상의 위반 등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까 지난번에 중앙선 침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가장 크지 내가 비록 약간의 음주를 했다거나 다른 법규 위반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손해의 기여도에 관련 확대는 미치지 않았다면 손해 확대 미치지 않았다면 이거는 과실로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판례의 태도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안전모를 오토바이로 운전을 하는데 안전모를 미착용을 하고 운전을 했는데 상대방의 차와 그 사고로 내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러면 이제 손해가 확대해야 되는데 기여를 한 것은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 머리를 다쳤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실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주라든가 무면 운전 중에 뒤에서 추월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 사고에 기여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측 과실은 피해자의 과실은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손해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어져서 이제 하나하나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 근데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